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사장입니다. 오늘은요,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잘 팔리는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매출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상품 보는 눈을 가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로드할 제품을 보시고 이 제품이 어디에 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과, 두 번째는 업로드할 제품 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 어떤 걸 먼저 했을까요? 바로 백화점 가기 먼저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지하층이나 꼭대기층에 가보시면 잡동사니 파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등 긁는 것부터 디퓨저, 차량용 휴대용 거치대, 접이식 테이블, 이런 것들 파는 곳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팔고 있는 이 물건들을 보고 구매대행 셀러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런 건 팔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쭉 다 둘러보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식품을 파는 층 말고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가보시면 거기에도 잡동사니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량용 매트, 차량용 물걸레, 잠옷, 냉장고 바지, 접시, 그릇, 소형 청소기 등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럼 쭉 둘러보시고 또 무슨 생각을 한다? 이런 건 팔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소에 갔습니다. 거기 있는 물건들을 쭉 둘러보세요. 신기하면서도 저렴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건 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왜 할까요? 바로 이게 상품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어디에 판매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에 재고가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재고가 있는 것들은 소비자가 굳이 나한테 14일 걸려서 물건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인 거죠. 저희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대행해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셀러이죠. 구매대행 셀러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소비자의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구매대행 품목을 파셔야 판매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왜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하는지 먼저 체크해야겠죠. 소비자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내에 제품이 없을 때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국내에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제품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내에 이 제품이 있든 없든 가격이 비싸든 싸든 내가 그냥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구매대행 셀러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들을 업로드하면 상품 판매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 어디 팔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업로드할 제품 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것입니다. 바로 업로드하실 물건들을 보시고 내가 봤을 때 어디에 팔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품이면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디 파는지 알고 있으면 소비자분들도 어디에 파는지 알고 있고 내가 아니어도 국내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런데 초보 셀러분들이나 입문자 혹은 매출 1,500만 원 미만인 셀러분들은 어떤 상품들을 업로드해 놓고 팔리길 기대하시냐면요,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에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업로드해 놓으시고 판매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 본인이 자주 봤던 물건들이거나 혹은 본인이 구매를 해봤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상품 문의가 들어와도 설명할 줄 아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면 판매가 될까요? 아니에요.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러 다이소 가도 살 수 있는 제품을 14일, 15일 걸려 사겠어요. 이마트에서 장 보다가 살 수 있는 제품인데 굳이 14일 걸려서 왜 구매하겠어요? 홈플러스 가도 바로 살 수 있고 심지어 쿠팡 로켓 배송은 내일 아침에 오는데 왜 굳이 14일 걸리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겠어요?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어디에 팔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건 소비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14일 걸려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 즉 다이소나 홈플러스, 이마트에 팔고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이고 10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구매 대행 셀러나 혹은 판매업자들이 물건을 처음에 사입해 올 때 개당 상품 금액이 비싼 20만 원, 30만 원짜리 상품들을 사입해서 팔까요? 그러기엔 안 팔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 상품을 업로드할 때 10만 원 미만 제품들을 업로드했었다 하신 분들은 한번 업로드했던 상품들을 쭉 보시면 국내에 다이소나 홈플러스 혹은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품들을 계속 업로드한다는 건 내 스스로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인데 경쟁 상대가 해외 구매 대행 셀러 플러스 국내 판매자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업로드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10만 원 미만 상품들은 주문이 들어왔다가도 우리가 고객님들에게 통관번호 달라고 문자나 카톡을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이거 국내 제품 아니었나요? 하시고 취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고객님들도 이 제품이 어디에 판매되는지 알고 있고 대체품 또한 국내 혹은 쇼핑마켓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걸려서 내가 업로드한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10만 원 이상짜리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10만 원 이상 상품을 업로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대체품 혹은 동일한 상품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판매업자들이 비싼 제품들을 사입해 오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즉, 국내에 제품이 많이 없다 보니 국내 판매자와 경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상품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주문 들어온 걸 고객님께 통관번호 받기 위해 문자를 고객님께 전송하면 전과 동일하게 답변이 옵니다. 이 제품 국내 제품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아닙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해외 제품이에요. 주문을 취소해 드릴까요? 하면 고객님들은 대부분 아니에요. 빠른 배송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주문을 취소해도 어차피 소비자는 국내에 어디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다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해야 돼서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저에게 빠른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만약 10만 원 미만 제품이고 대체품이 국내에 많았다면 바로 취소하고 다이소로, 이마트, 쿠팡으로 구매하러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10만 원 이상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문 취소율이 줄어드니 당연히 매출도 올라갈 거고요. 매출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제 순수입도 올라가겠죠. 객단가만 올렸을 뿐인데 선순환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에서 첫 단추는
팔릴 상품 보는 눈을 갖는 거고, 그 눈을 가질 때는 이 제품 어디 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개는 10만 원 이상인 제품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제품들은 국내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소싱이나 상품 업로드 하실 때 10만 원 이상만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내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10만 원 미만은 업로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초보일 때는 주문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가 상품들도 주문이 들어오면 좋아하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시고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만 넘으시면 주문 처리만 해도 바쁘다 보니 저가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돈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주문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반에 주문 없을 때는 주문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바빠지게 되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매출 높은 판매자들은 사실 다른 판매자들 마켓만 봐도 이 사람이 잘 파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객단가이고, 국내에 어디 파는지 본 적 없는 상품들을 많이 파는지 안 파는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판매자와 B라는 판매자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간, 동일한 업로드 양을 업로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A라는 판매자는 구매 대행 업무가 처음이고 반품이 무서우니 비싼 것들을 피하고 저가 상품만 많이 올렸고요. B라는 판매자는 구매 대행의 본질을 빨리 이해하고 객단가를 10만 원부터 업로드했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20개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A라는 판매자는 객단가가 4만 원짜리 20개가 팔렸다고 하면 매출이 80만 원이고 마진율을 쉽게 20%로 가정하면 순수입은 16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이 업무하고 똑같은 시간을 쓴 B라는 판매자는 객단가를 10만 원 이상부터 업로드했기 때문에 20개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객단가가 20만 원이면 매출은 400만 원이고요. 마진율은 20% 가정하면 순수익은 8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업로드량을 진행했을 때 A 판매자가 되겠어요? B 판매자가 되겠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 중에서 첫 번째 사업자 매출이 5천에서 5,5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루 주문 건수는 평균 20건에서 25건 내외예요. 그런데 저가 상품들이었다면 매출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머릿속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객단가의 중요성을요. 다만 무서워서 시도해보지 못했을 뿐인 거죠. 구매대행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보일 때 무섭다고 저가만 하면 큰 매출로 갈 수가 없고,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매출은 올라가지 않아서 구매대행을 접게 되거나 그냥 부업 수준에서 멈추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B의 판매자처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를 조금 갖고 객단가를 올려서 판매하시면 분명 A 판매자보다 매출이 높은 판매자가 될 거고, B 판매자는 매출과 순수입이 올라가면서 직원들도 채용하고 구매 대행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셀러분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 딱 말해주는 걸 좋아하시죠.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3천만 원 밑에이신 분들은요, 무조건 상품 가격을 1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전보다 주문도 잘 들어오고 매출도 쭉쭉 올라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길어서 깔끔하게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이유 3가지는, 첫 번째는요, 국내에 제품이 없을 때 소비자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국내에 제품이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소비자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국내에 있건 없건 비싸건 싸건 내가 그냥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왜 사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객단가를 10만 원 이상부터 업로드하는 것과 이 제품이 어디 팔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국내에 없는 제품들을 업로드하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객단가가 높아지면 같은 주문 건수여도 매출과 순수익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2만 원짜리 20개 파는 셀러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20만 원짜리 20개 파는 셀러가 되고 싶나요?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구매 대행에서 이 기본적인 생각과 상품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 한번 내셔서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에 방문하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에 전환이 되셨다면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던 내용이지만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